와우. 안녕하세요. 난 일기 쓰기가 정말 신나 작가 조연경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리 일기 쓰는 법하고 독서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요리 일기는 음식에 관한 일기예요. 요리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을 때 쓰는 일기를 요리 일기라고 하거든요. 요리 일기는 쓸 때는 우선 필요한 재료 쓰고 요리 과정 쓰고 그다음에 맛을 본 다음에 감상을 쓰면 되는데 이 과정을 약간 번호를 붙여서 쓰면 좀 편해요. 일단 사례를 볼까요? 엄마랑 카레를 만들었다. 감자랑 당근이랑 양파를 썰었다. 그리고 고기를 같이 넣어서 볶고 끓이고 하다 보니 카레가 완성되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일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요리 일기를 쓸 거잖아요. 요리 일기를 쓸 때는 일단은 재료도 사고 그다음에 요리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일단 1번 재료 준비. 감자, 양파, 당근, 돼지고기, 카레가루. 그다음에 2번 감자와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당근과 함께 깨끗하게 씻는다. 3번 적당한 크기로 썬다. 칼을 사용해야 하므로 엄마가 도와주셨다. 4번 버터를 넣고 볶는다. 5. 물을 넣고 재료가 다 익을 때까지 끓인다. 6. 카레가루를 넣고 조금 더 끓인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카레를 만들었다. 그런데 채소를 썰어야 하고 볶다가 끓이는 거라 위험한 게 너무 많았다. 엄마가 다듬은 감자와 당근을 씻는 것만 내가 했다. 채소를 볶는데 엄마가 위험해 보인다고 다 하셨다. 그래도 요리하는 것을 다 지켜보니까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씻은 감자는 최고였다. 이렇게 카레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 일기를 쓰면 관찰력도 좋아지고 그 과정을 정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리 일기 쓰는 것을 저는 좀 친구들한테 꼭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요리 일기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을 때를 쓰는 일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조금 필요해요. 아이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외식을 했을 때 그냥 엄마 아빠랑 외식했다 맛있었다가 아니라 설렁탕을 먹으러 가도 너 이거 설렁탕이 어떻게 생긴 음식인 줄 알아? 옛날에 임금님도 농사를 졌는데 농사 끝나고 나면 백성들하고 소 한 마리 잡아고 푹 과아 먹었는데 그게 아마 이걸걸? 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피자나 스파게티 먹으러 가서 야 피자와 스파게티가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음식인데 진짜 이탈리아 피자에는 이탈리아 국기처럼 하얀 치즈와 빨간 토마토와 초록색 바질이나 루꼴라 같은 게 올라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흘리듯이 얘기를 해주면 친구들이 진짜라고 좀 흥미를 가져요. 그러면 새로운 음식도 먹고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좋은 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부모님들 제발 앉아봐. 설렁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느 시대에 어느 임금이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 친구들 밥 먹다 체하든가 아니면 싫어. 이건 귀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정도만 정보를 약간 흘리는 정도만 해준다면 친구들이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 독서 일기인데요. 독서 일기는 보통 독서록이나 독후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대부분 독서 일기 쓰라고 하면은 줄거리보다 느낌만 있어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책은 느낌을 많이 쓰는 게 좋고요. 어떤 책은 내용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동화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느낌 위주의 독서 일기가 돼야 되고 경제나 사회, 역사처럼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 같은 경우는 내용을 더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일기를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 콩쥐 팥쥐 동화 이야기를 볼게요. 콩쥐는 못된 새엄마와 딸 팥쥐와 살았다.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를 괴롭혔다. 어느 날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에게 일을 시키고 원님 잔치에 갔다. 하지만 참새와 두꺼비 등이 도와줘서 콩쥐도 원님 잔치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콩쥐가 뛰어가다 넘어져서 신발 한 짝을 두고 온 곳을 나중에 원님이 신발 주인을 찾아주면서 콩쥐랑 결혼했다. 콩쥐가 불쌍하지만 나쁜 짓을 한 새엄마 팥쥐가 벌을 받고 착한 콩쥐가 복을 받아 다행이다. 아이의 느낌도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아이가 쉽게 느낀 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때 아이한테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나라면? 이라고 해서 쓴 일기를 한번 볼게요. 착한 콩쥐는 나쁜 새엄마와 새엄마인 딸인 팥쥐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다. 원님의 잔치가 있던 날은 새엄마는
콩쥐와 팥쥐는 콩쥐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잔치에 갔다. 다행히 콩쥐는 참새와 두꺼비 도움으로 원님 잔치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잔치에서 돌아오다가 넘어져 신발 한 짝을 두고 왔다. 나중에 원님의 신발 주인을 찾아 콩쥐가 주인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 여기 이건 앞에 읽기라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동화책을 읽으면서 새엄마와 팥쥐가 시킨 대로 다 하는 콩쥐가 답답했다. 나라면 화도 내고 다른 어른한테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착한 콩쥐가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착한 콩쥐가 복을 받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내가 콩쥐였으면, 내가 그 글의 주인공이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은 아이들이 몰입도도 다 잘 하고요. 공감감도 많이 생겨서 느낀 점을 좀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쓸 경우에는 책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부분, 기억에 남는 그 부분만 정리해 쓰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서울 사대문에 있는 문이란 문은 물론이고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다 내용 정리하다 보면은 내용이 엄청 길어요. 이것보다는 나는 서울 사대문만 정리하겠어 라든가 나는 서울에 있는 궁궐의 문만 정리하겠어 아니면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문이 있는 건 몰랐네 새로 알게 된 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독서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독서일기 쓰는 방법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저 많은 다양한 독서일기 쓰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난 일기쓰기가 정말 신나는 책을 보면은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보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요리일기하고 독서일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게 아이가 혼자 쓸 수 있는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